선생님 요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전세를 내놓으려고 하니 뭐 요즘에 거래 자체가 다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그쵸. 전세 물건을 좀 빨리 빼고 싶은데 음, 이거를 좀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있죠. 근데 지금 네. 뭐 전세 빼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나의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제 물건의 가격을 그쵸. 알라는 건가요? 네, 그쵸, 그쵸. 정확하게 내가 시장에 물건을 팔러 나왔어. 네. 전세이라는 물건을 팔러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내 물건이 시장에서 비싼지, 네. 싼지 알 수 없으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잘 안 되겠죠. 그쵸. 그럼 정확하게 시장에서 내 물건의 포지션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뭐 바운더리 예를 들면 한 3km 범위 내에서 네. 가급적 더 길게는 한 5km 범위 내에서 같은 연차 안 그러면 같은 면적 정도의 비슷한 아파트의 가격군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거래된 가격을 봐야 되겠죠. 네. 가장 최근에 네. 뭐 예를 들면 6개월 전, 뭐 10개월 전 이 가격으로 뭐 희망회로 돌리지 마시고 가장 한두 달 전에 거래된 거에 대한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물건과 비슷한 물건들에 대해서 전세 매물에 대한 가격을 보는 거예요. 네. 가격을 보는데 소트를 낮은 순으로 하세요. 예를 들면 물건이 많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가장 낮은 순으로 필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낮은 순을 하게 되면 높고 낮은 거의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전세를 빨리 빼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가격을 낮출 거고 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격을 높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거 가격도 한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일단 낮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나의 물건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비싼지 싼지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건하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우리께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장점이 있으면은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고 나서 중개사님 몇 군데 전화를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물건들을 팔려고 하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시장에서 팔릴 가격인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중개사님이 그 가격이 비싸다 싸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팔아보겠습니다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내가 그 가격을 정확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개사님한테 물어봐서 중개사님하고 의논해서 솔직히 저는 이제 급합니다. 그래서 빨리 팔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 두 달 안에 팔고 싶은데 그럼 팔려고 하면 가격이 얼마 정도면 적정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그러면 중개사님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 시장 가격을 파악을 하고 가격을 잡는 거죠. 내가 얼마에 전세를 내놔야 되겠다. 내가 전세 내놓고 싶은 금액이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금액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있는 부동산은 뭐 다 전화를 다 해요? 아니야. 한두 군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느낌이 와요. 여기 내가 일단은 조사를 했잖아. 네. 인터넷에 예를 들면 내랑 비슷한 물건들에 대해서 지금 가장 낮은 순으로 전세 가격을 파악을 했고 그 가격 기준을 내가 인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개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2달 정도 이내에 전세를 놔야 되는데 얼마 정도면 거래가 될까요? 라고 하면 중개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금액이 세팅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물건을 낼 때 100명의 중개사님한테 물건을 냈어요. 막 다른 동네까지 다 가신 거예요? 그쵸. 근데 갈 수는 없어. 네. 갈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근데 어떻게 가요?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 지인에서 프리미엄 그 기능이 있어요. 안 그러면 네. 여러분들은 네이버에 중개사님들 그 정보들을 수집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중개사님들의 전화번호를 100개를 수집을 했어요. 수집을 해서 그 중개사님들 이제 문자 천국에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런 물건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때 집이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었기 때문에 사진도 예쁘게 찍은 거를 이제 클라우드에 올려놔가지고 링크를 잡아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을 팔 거다. 그리고 예를 들면 중개사님이 팔아주시면 제가 중개 수수료를 좀 더 여유있게 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물건의 정확한 정보도 다 넣어줍니다. 네. 넣어주면 100군데를 문자를 보내요. 제가 A라는 지역에 갖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A라는 지역 인근에 있는 B, C, D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개가 되겠죠. 네. 쭉 다 보내게 하면 피드백이 오는 중개사님들이 있어요. 네. 피드백이 다 오진 않거든요. 뭐 제가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네. 그럼 피드백 오신 분들은 그분들 문자로 오기도 하고 전화도 오신 분들 그분들한테는 상세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한 번 더 2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이제 비밀번호랑 이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매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내놓은 것들이 네이버상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죠, 그죠? 네. 확인을 있어. 근데 하루 이틀 정도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 네.
그러면 그 연락 왔던 중개사님 다시 한번 전화를 다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중개사님 사람들이 보시는 분이 없으세요? 안 그러면 가격이 비싸세요? 보시고 그분들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인터뷰하듯이 다 물어보세요. 이틀 만에 피드백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손님이 없는 것 같으면은 또 바로 다시 이렇게. 재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내가 급하지 않으면 이틀가 안 해도 돼. 한 일주일 기다렸다 또 해도 돼. 네. 근데 이제 급하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매일 하게 돼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게 돼 있고. 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잔금을 전세를 놓고 멈췄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 방법을 썼었냐면 주인한테, 그러니까 매도자한테 집이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전세를 빼서 잔금을 맞춰야 되는데 못 맞췄어. 못 맞춰가지고 임대인한테 연장을 좀 더 해달라 해가지고 이자를 2달 걸 미리 줬어요. 그래서 2달 시간을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를 뺐는데 마음은 급하잖아. 전세 자금으로 잔금을 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매일 중개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달 안에 하셨어요? 그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의지와 나의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물건을 중개사님한테 얘기해놔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물건을 제일 먼저는 모니터링을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파악을 해서 그걸로 이제 주변에 있는 중개사님 다 보내고 나서 피드백 오시는 분들, 안 그러면 좀 더 내가 접촉하겠다는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트업을 내려면 한 20분 정도 됐다. 1차 필터링하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마음이 급하신 분들 매일 하셔야 되고 안 되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그걸 하셔가지고 계속 예를 들면 그 중개사님들 갖고 있는 물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쵸, 많죠. 근데 그분 중에 내 물건 제일 먼저 내야 되는 거잖아. 좀 급한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야, 이 사람 물건을 제일 먼저 팔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 물건 팔면 내가 그래도 수수료를 좀 더 받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중개사님 20분이 내 걸 제일 먼저 내놓는 그래야만이 내 물건이 가장 빨리 나가겠죠. 그러면 가셔가지고 그 비어있는 집이니까 청소도 하시고 가가지고 좀 깨끗하게 이렇게 이런 것도 좀 해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이거 꼭 말씀드리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신축이 아니라 보통 준축이나 구축들 매수를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인테리어를 안 하면 새가 잘 안 나가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 같은 경우 40평대였어요. 중간정도 10년 차 정도 된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많아요. 신축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 세입자들은 다 에어컨하고 붙박이장이 기본 옵션이 되어 있는 집들만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삿짐에는 장도 없고 에어컨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세팅 안 돼 있는 집은 이사를 안 들어가요. 근데 조금 이렇게 적극적이신 분은 에어컨 해줄 수 있어요? 붙박이장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안 물어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약간 주변에 신축이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좀 평형대 좀 크다 그러면 에어컨은 무조건 필수고요. 그 다음에 붙박이장. 요 2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비용이 그래 많냐? 제가 붙박이장이 그때 대략 한 250만 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도 안방하고 해가지고 한 200원 한 2개 하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낸다 그러면 500만 원이 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변에 신축이 많고 조금 이제 면적이 좀 크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에어컨 붙박이장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요즘에 아파트들, 그러니까는 이것도 아까와 똑같이 경쟁 상대를 조금 파악한 다음에 주변에 그쵸. 신축의 아파트들에 있는 기본 옵션 정도는 좀 해줘라. 그쵸.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전세 매물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 쪽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지, 가격이 적정한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태인데 내 가격이 맞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셔가지고 시장이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신경 쓰긴 하지만 아까 같은 이제 붙박이장, 그다음에 에어컨 반드시 하고요. 그리고 입주 청소도 저는 반드시 합니다. 왜냐면 들어왔을 때 약간 깨끗하다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입주 청소라는 거는 입주하실 때, 들어오실 때 청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끝나고 나면 생각보다 그 먼지랑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입주 청소가 대략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그 정도 비용 드릴만 하거든요. 그러면 상틀 이런 거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무조건 입주 청소를 해요. 그러면 중개사님이 물건 내놓으실 때도 입주 청소 완료 이렇게 넣어요. 멘트가 들어가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와서 보면 깨끗하거든요. 훨씬 잘 나가겠죠. 그 외에 또 다른 것들도 또 약간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십니까? 일단은 애정을 쏟아라. 자주 가보시고, 예를 들면 환기도 좀 시키시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나무인가 하여튼 들어오는 화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 화분도 거기다가 이렇게 조화 같은 거 놔두시면 안 돼요. 조화 같은 거 놔두시면 안 되고, 생화, 화분을 이제 비어있는 집이에요? 놔뒀어요. 중개사님 가서 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중개사님 나중에 감사하다라고 선물도 드렸는데 행운의 화분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놔두게 되면 오시는 분들이 작은 거 하나에 감동을 해서 집을 사거든요. 특히 여심을 건드려야 되겠죠. 근데 생각도 못했어. 그 이렇게 비어있는 집에 이렇게 화분을 놓으시는 분이 선생님밖에 없죠. 다른 분들도 그래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 방법들에 관련해서 얼만큼 내가 절박하냐에 따라서 이거를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당면 하시면 저보다 더 많은 방법들을 하지 않을까. 어떤 분은 가위를 갖다 놓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뭔가 애정을 좀 가지고 그쵸. 뭔가 계속 꾸며야겠네요. 이렇게 안 빠질 때는 뭐라도 해야죠. 그쵸. 그럼 중개사님한테 전화도 해보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직시하고 계속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셔야지 가능한 거죠. 근데 선생님도 어쨌든 투자자셔가지고 이러한 집들이 전세를 빼야 되는 집들이 좀 멀리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있죠. 그런 때는 사실 이렇게 자주는 못 가실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중개사님을 내 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님한테 요즘 힘드시죠 하고 모바일 쿠폰도 날려주시고 굉장히 이렇게 중개사님이 내 일처럼 해줄 수 있게끔 가서 이렇게 화분에 물도 주시고. 네네. 근데 결국은 그 화분에 물 주시는 그분이 뺀 게 아니야. 딴 데 가서 뺐어. 그래서 그 중개사님한테 미안해가지고 그 중개사님이 이제 실제 그 물건을 팔아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쵸.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셨거든요. 근데 못 파셨어. 그래서 나중에는 팔고 나서 제가 그 중개사님 찾아가가지고 이제 음료수 갖다 드리면서 감사했다고. 그분도 이제 몸 빼들어서 죄송하다고. 근데 어쨌든 빼서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중개사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노하우. 자주 전화하시고요. 그리고 네. 이제 공감을 하고, 예를 들면 그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너무 까다롭게 안 구시면 네. 중개사님도 좋아하세요. 선생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수수료를 더 추가로 드리는 거가 네네. 괜찮습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네. 실질적으로 뭐 법적으로는 이제 법정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받죠. 근데 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 맞잖아요. 그런 거는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집어때라는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앱을 출시를 했는데 이집어때에 제가 100군데의 중개사님들한테 문자를 다 보내는 그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집어때 전세를 내놓기를 등록을 하시게 되면 지역 범위를 확대해 놓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중개사님들이 여러분들 물건을 뽑고 중개를 하겠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집어때 구하기 꼭 들어가셔가지고 물건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비슬님도 한번 이집어때 써보지 않으셨나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얼마 전에 올렸고요. 잘 안 빠져가지고 이 집 어때로 해가지고 매물 올렸고 네, 좀 연락이 한두 분 오기는 했어요. 근데 아직은 보시고만 가시고 아직 팔리지는 않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100군데 문자 보내기 힘드시다 그러면 이 집 어때를 통해서 간편하게 매물을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